안녕하세요. KBC 건강클리닉 김원영입니다. 오늘은 강주보라안과병원 양필중 원장님을 모시고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력 교정이란 무슨 말입니까? 흔히 시력 교정하면은 라식이나 라섹 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시력 교정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서 이제 망막에 정확히 초점을 맺는 경우에 정상 시력 1.0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근시, 원시, 난시 이런 용어들이 있듯이 근시 같은 경우는 망막 앞쪽에 초점이 맺는 것이고, 원시는 망막 뒤에 초점이 맺는 것이고, 난시는 상이 겹쳐 보이는 것을 난시라고 합니다. 이런 굴절 이상이 있는 경우에 안경이라든가 또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상 시력 1.0을 보게 하는 것을 시력 교정술이라고 하고요. 이런 시력 교정 중에 안경이나 렌즈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라식, 라섹 같은 방법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시력 교정의 개념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착용만 해도 시력이 좋아진다고 이게 정말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드림 렌즈, 말 그대로 꿈의 렌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는 이제 렌즈를 착용해야 시력이 잘 보이게 되는 게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고요. 하지만 이 드림 렌즈는 금방 주위에서 신기하다고 들을 정도로 잠자는 동안만 착용하면 됩니다. 잠자는 동안 착용하고 낮에는 렌즈를 빼도 시력이 잘 나오는 게 신기하다고 해서 드림 렌즈라고 하기도 하고요. 잘 때만 착용을 하기 때문에 드림 렌즈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안과에서 오르소 케라톨로지라고 하는 이런 학문으로 발전한 정도까지 이르렀고요. 단어 그대로 각막을 평평하게 해주는 이런 특수한 렌즈의 이름이 바로 드림 렌즈입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우리 정상적인 근시의 진행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재 아이들의 근시 진행을 좀 더디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드림 렌즈가 어떤 원리로 시력을 교정시키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림에서처럼 드림 렌즈는 일반 렌즈와는 다르게 가운데 부분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막 중심부의 볼록한 부분을 눌러줘서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사진에서 이런 조지각적으로 볼 때도 각막이 중앙부가 부분적으로 평평하게 눌려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각막 세포들이 주변부 쪽으로 실제적으로 이동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식 수술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레이저로 각막을 깎아서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고, 이 드림 렌즈라는 것은 낮에 렌즈를 저녁에 자는 동안 렌즈를 착용함으로써 낮에 꼭 수술한 것처럼 시력이 잘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도 장점이겠지만은 드림 렌즈의 장점들을 한번 열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지 이제 자는 동안만 렌즈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 시력 교정이 잘 되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생활하는 아이들이 콧대가 눌린다든가 또 이제 아이들이 놀다가 안경 때문에 다친다든가 하는 이런 걱정을 덜고, 또 아이들이 안경을 벗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렌즈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각막이 돌아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서 18세까지 근시가 진행하는데 이 드림 렌즈가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또 덜어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모든 연령에서 착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는데, 특히 이제 수술을 무서워하는 라식 수술 같은 거를 좀 거부감을 느끼는 성인들에서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부작용이 없는가, 어떤 주의사항이 없는가 이런데 관심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한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나요? 네. 일반적인 소프트 렌즈보다 하드 렌즈가 눈에 훨씬 부작용이 없고 더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하드 렌즈보다 이 드림 렌즈가 훨씬 더 부작용이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소프트 렌즈나 하드 렌즈는 낮에 계속 착용을 해야 되지만 드림 렌즈는 이제 잠자는 동안만 착용하기 때문에 훨씬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수백 명 정도 이제 아이들에게 여러 명 이제 처방을 해줬지만 뭐 아직까지 뭐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안 좋은 부작용 크게 아직 경험하지 못해봤고요. 이제 드립렌즈 자체에 의한 그런 부작용보다는 이제 저녁에 렌즈를 끼고 빼고 할 때 이런 자는 동안 착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렌즈를 넣고 빼거나 할 때 각막에 약간의 뭐 상처가 난다든가 또는 이것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렌즈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뭐 눈이 건조해진다든가 약간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지 이제 렌즈를 며칠간 좀 쉬었다 낀다든가 또 뭐 인공 눈물 정도를 점안하는 정도로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특별히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사용해서 안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두에게 다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근시, 난시가 너무 심한 경우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디옵터 이하, 또 난시는 마이너스 2디옵터 이하, 이 정도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드림 렌즈가 효과가 좋고, 뭐, 좋은 렌즈를 할지라도 아이가 협조가 안 되면 착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나이가 7살 이상 정도 되는 경우, 또 특히 여자아이들에서 상당히 적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불안해하는 경우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성형수술을 환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받는데 이제 뭐 뼈를 깎고 이제 피부를 절제하는 그런 수술은 좀 약간 거부감을 갖는 것처럼 그런 경우 이제 필러나 뭐 보톡스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술을 무서워하는 경우에 이제 드립 렌즈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드립 렌즈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떤 검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아무리 이제 효과가 좋은 드립 렌즈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이게 가능한지 또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먼저 이제 현미경 검사로 아이의 눈의 전반적인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뭐 각막에 상처는 없는지, 각막 형태는 괜찮은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뭐 근시, 난시가 어느 정도인지 뭐 굴절 검사도 하게 되고 또 눈물 양은 적당한지 또 아까 각막 지용도 검사라고 해서 각막의 형태가 드립 렌즈에서 잘 눌러질 수 있는 형태로 정상적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본인한테 가장 맞는 형태의 드립 렌즈를 착용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누워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워있게 된 다음에 시력이 얼마 정도 올라오는지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근시가 그리 심하지 않고 또 렌즈에서 잘 눌려지는 경우는 1시간 정도 지나서 정상 시력 1.0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예. 1시간 만에 시력이 교정된다 하면은 네. 드립 렌즈라고 이야기할 예. 만하겠네요. 예. 드립 렌즈를 언제 착용한 것이 좋나요? 그 아이들이 근시가 계속 진행돼서 안경을 쓸 정도로 될 때 드립 렌즈를 바로 초기에 착용하게 하는 게 더 좋은가요? 어떤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까? 네. 이제 요즘에 이제 아이들에게 관심도 많이 갖고 부모님들께서 또 드립 렌즈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부모님들이 뭐 아이들에게 자녀들이 처음에 안경을 쓰는 것 자체나 또 안경 도수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뭐 비용적인 부담이 되실지라도 이런 드립 렌즈를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경을 쓰지 않고 드립 렌즈를 시작하면 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제 안경 같은 경우는 근시가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대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안경을 교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립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가 좋은 경우는 2, 3년 동안 근시가 크게 진행하지 않아서 드립 렌즈를 바꾸지 않고도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근시를 더디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효과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뭐 부담이 되더라도 자녀들에게 해주려고 막 합니다. 하지만 물론 처음부터 안경을 쓰지 않고 드립 렌즈를 처방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근시가 심하지 않으면 일단 안경을 먼저 처방해드립니다. 안경을 써보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해하는지 또 아이들이 또 안경을 쓰고 이제 근시가 늘어나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걱정도 되고 하시니까 그때 드립 렌즈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드립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은 네. 이걸 계속 착용하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립 렌즈 자체는 착용한 후에 렌즈를 또 사용을 중단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예. 단지 이제 이전처럼 근시가 다시 나타날 뿐이지 예. 드립 렌즈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드립 렌즈를 해서 뭐 근시 진행에 억제 효과를 좀 보고 싶은 경우는 하고요. 예. 또 필요한 경우는 했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근시를 더디게 할 목적으로 예. 드림 렌즈를 착용하게 된다면은 네. 뭐 이렇게 계속 드림 렌즈를 착용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한번 근시 진행을 좀 더디게 한다든가 또 아이들이 안경을 안 쓰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안경을 안 쓴 편안한 생활에 상당히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누구나 사람이란 게 이제 편한 것을 바랄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드림 렌즈를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흔히 알고 있는 라식과 라섹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하던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뭐 방송을 보면은 이제 안과사인 제가 봐도 상당히 용어가 다양합니다. 예. 뭐 스마트폰이 요즘에 막 1, 2, 3 계속 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듯이 이제 라식 수술에 있어서 레이저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레이저 종류나 또 수술 방법이 다를 뿐이지 크게는 이제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식, 라섹은 각막을 직접 레이저로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고요. 렌즈 삽입술은 말 그대로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해서 시력 교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흔하게 많이 하는 용어들은 라식에는 아마리스 라식, 또 옵티 라식, 아이 라식, 플러스 라식 등이 있고 또 라섹에 아사 라섹, 노터치 라섹, 옵티 라섹, 그리고 렌즈 삽입술에는 ICL, 토릭 ICL, 아티산 등 다양한 수술들이 있습니다. 예. 라식과 라섹이 요즘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이 수술 방법들이 언제부터 시술되었고 라식과 라섹 전에는 뭐 다른 시술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예. 네, 1980년대 엑시머 레이저라는 게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이라는 개념이 처음 시작됐고요. 당시에는 하지만 이제 통증도 심하고 근시가 좀 일찍 다시 생기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라식이라는 게 처음 시작되면서 아프지도 않고 또 수술로 바로 안경을 벗을 수 있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수술이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때 이제 대중적으로 라식이라는 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근시가 또 심한 경우는 라식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있고 또 간혹 라식의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01년도에 라섹이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4년도에 렌즈 삽입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거의 20여 년 정도 이런 시력 교정 수술이 발전하면서 현재는 상당히 빠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또 다른 발전 방향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여러분은 지금 KBC 건강클리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보라 안과병원 양필중 원장님을 모시고 최신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라식과 라섹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 라식과 라섹의 차이가 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하는 건데요. 바로 이제 라식과 라섹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는 눈에서 각막에서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데 이 각막에서 깎는 부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슬라이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 눈에서 우리 눈이 이렇게 둥글게 원 모양으로 공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이 앞쪽에 투명하게 볼록 올라온 부분이 우리가 흔히 검은자라고 하는 이 각막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라식 라섹 수술이 바로 이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서 근시 난시를 교정하는 것이 바로 라식 라섹 수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라식은 아까 그 동그란 각막 부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왼쪽의 라식은 볼록 튀어나온 이 각막에 이 각막 절편이라는 뚜껑을 만듭니다. 뚜껑을 만들어서 뚜껑 아래에 바로 그러니까 라식 수술할 때는 각막의 중간층에 각막에 레이저로 깎아서 시력 교정을 하는 게 라식이고요. 라섹은 각막 상피만 얇게 벗겨낸 다음에 이 바깥쪽에 바로 레이저를 쏘는 것이 바로 라섹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각막이 우리 눈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각막은 일단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사물을 볼 때 이제
빛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망막에 정확한 초점을 맺혀야 정상 시력이 보게 되는 것처럼 각막은 외부로부터 뭐 이물질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역할도 하겠지만 무언가 사물을 볼 때 굴절을 시킵니다. 망막에 정확한 초점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정상적인 뭐 일반적으로 눈이 좋은 사람들은 각막을 통해서 굴절이 돼서 망막에 정확한 초점을 맺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이기 때문에 망막에 정확한 초점이 맺혀서 이제 잘 보이는 거고요. 이제 사회자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근시가 약간 있으시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게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통해서 각막을 지나서 굴절 이상을 약간 교정하게 되는, 그래서 망막에 정확한 초점을 맺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각막이 이렇게 굴절류로 변화를 예. 일으켜서 예. 망막에 상이 제대로 그렇죠. 맺히게 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잘 맺히지 않기 때문에 각막 자체를 이렇게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것이 라식과 라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깎는 부위가 다르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라섹은 통증이 심하고 시력 회복이 늦어서 환자분들은 라식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들이 예, 있는데 그러시죠. 라섹이 왜 그렇게 통증이 있고 회복이 더디게 되는 겁니까?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라식과 라섹의 수술 부위가 다르다는 게 바로 통증이 있고 또 회복이 느리다는 그런 차이의 원인입니다.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보시면 아까 볼록 튀어나온 각막을 잘라서 우리 단면을 보시면 우리 눈에 이제 이쪽이 상피 쪽이 이제 바깥쪽, 바로 눈의 앞쪽이고요. 이 뒤쪽이 이제 각막의 뒤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각막의 앞쪽에 이제 각막 상피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통증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신경, 감각 신경 자체가 이 상피 쪽에 있습니다. 이 라식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라식은 이 상피 부분과 많이 떨어진 중간층에 굴절 교정 수술할 때 라식은 중간층을 레이저로 깎게 됩니다. 하지만 라섹은 바로 이 상피층에 바로 맞닿아 있는 바깥쪽을 바로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섹은 이 감각신경 쪽에 있는 바깥쪽을 바로 건들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증도 심하고 또 시력 회복이 늦은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라섹 수술에 있는 이 파란 라섹 수술이 있을 때 아래쪽 파란색 잔여 각막이라는 게 또 우리 수술할 때 중요합니다. 이 라섹 수술할 때는 이 잔여 각막이 라식의 빨간색보다 훨씬 더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잔여 각막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이 장점 때문에 불편함을 참고 또 회복이 늦는 것을 참고 라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네. 라식과 라섹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막에서 깎는 부위가 다른 이유 때문에 라식, 라섹의 장단점이 서로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식은 아프지 않고 또 다음 날부터 거의 시력이 1.0 이상 시력이 나올 정도로 빠른 회복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근시가 심한 경우나 또 각막이 얇은 경우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요. 다음 라섹 수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심한 근시나 각막이 얇은 경우도 부작용이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건조증의 유발이 적다는 점이나 또 강한 충격에 안전한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대신 2, 3일 정도 많이 아프다는 것, 또 시력이 1.0 되는데 한 달 정도 시력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식을 할 것인가 라섹을 할 것인가 환자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는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네.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본인이 라식, 라섹 어떤 걸 해야 될지 그게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십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이 병원 저 병원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요. 누구나 이제 아프지도 않고 또 다음 날부터 바로 잘 보이는 라식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본인 눈의 조건에 따라서 라식을 받아야 될지 또 라섹을 받아야 될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간혹 내 친구가 어떤 수술 받았는데 상당히 좋다더라. 나도 그 수술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사람마다 눈 상태나 또 눈의 나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수술이 좋은 게 아니라 본인 눈 상태나 또 각막 조건에 따라 맞는 수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림에서처럼 라식 각막 두께가 충분하고 또 근시가 심하지 않으면 라식, 편한 다음날부터 잘 보이는 라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각막이 평균보다 좀 얇거나 또 근시가 좀 심한 경우는 불편하더라도 라섹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라섹도 안 될 정도로 근시가 심하거나 각막이 더욱 얇은 경우는 이제 라섹도 안 돼서 이제 렌즈 삽입술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은
이 병원에 갔을 때 권유받는 수술 방법이 틀리고 네. 다른 병원 갔을 때 네. 권유받는 수술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네.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뭐 그런 라식과 라섹의 장점에 따라서 일정하게 권유하시는 방법이 같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그 권유하는 게 다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검사를 하고 나서 상담을 할 때 아니 어디 다른 병원 갔더니 라식이 편한 라식이 된다는데 왜 선생님은 라섹을 권하세요? 이렇게 간혹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간혹 설명이 좀 약간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요. 병원마다 이렇게 수술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마다 어떤 권하는 수술 방법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여 각막 두께가 수술 후에 부작용이 안 생기고 그러는데 좀 중요합니다. 이런 잔여 각막 두께를 어느 병원은 뭐 어느 정도 약간만 남기려고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은 잔여 각막을 좀 더 많이 남겨서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부작용이 없는 쪽으로 더 권하는 병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잔여 각막을 남기는 어느 정도 기준이나 또는 잔여 각막 이외에도 어떤 기준으로 수술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분들도 뭐 수술 방법 선택할 때 지금 당장 안 아프고 편한 그런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뭐 더 안전한 쪽으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좀 현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심사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예. 몇 살부터 라식 수술이 가능합니까? 뭐 시력 교정에 이럴 때 꼭 늦지 않게 시력 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적정한 나이가 있습니까? 예. 일단 요즘에 이제 수능도 끝나고 해가지고 고3 수험생들이 많이 수술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성장이 끝난 18세 이후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이제 40, 50대까지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40,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노안이라는 게 나타나시는 나이이기 때문에 40, 50대 분들에게는 노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수술하셔도 먼 거리는 잘 보이시지만 가까운 거리는 돋보기를 쓰셔야 될 나이입니다. 다른 20, 30대 분들은 수술 후에 먼 거리 가까운 게 다 잘 보이시지만 40, 50대 분들은 노안이 있기 때문에 수술해도 먼 거리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은 돋보기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론 수술을 해서 노안이 빨리 오는 게 아니라 40, 50대 그 나이가 노안이 이미 오신 나이이기 때문에 노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만 하신다면은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수술 전에는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네. 라식 검사하는데 약 30여 가지 검사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시력 검사는 기본이고 안압, 눈물량, 그리고 각막 형태 검사, 동공 크기 검사, 여러 가지 검사가 있고 특히 각막 두께에 대한 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로만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각막의 앞면 또 뒷면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펜타캠이라는 각막 CT라는 게 있습니다. 그 CT로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환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좀 더 설명드리자면 환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검사하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검사를 막 좀 빨리 하면 안 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정밀 검사하는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 눈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한 파악 후에 안전하게 수술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라식 수술이 불가능했던 분들도 최근에는 올 레이저 라식으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올 레이저 라식 수술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네. 일반적인 라식 같은 경우는 아까 각막의 절편을 만드는 그림을 보신 것처럼 그 절편을 만들 때 미세한 라식용 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올 레이저 라식 이름 그대로 모든 과정에서 레이저로 이루어지는 라식을 올 레이저 라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세한 칼이라 할지라도 칼도 칼로 하는 것보다는 레이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절편 단면이 선명할 수도 있고요. 절편 단면이 훨씬 더 균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옵티라식이나 요즘에 옵티라식, 아이라식, 플러스라식 등 다양한 방법의 올 레이저 라식이 있고 환자분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요즘에 많이 시행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위쪽은 올레이저 라식으로 해당되는 레이저로 각막 절편을 만든 절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은 일반적으로 만약 일반 라식에서 사용하는 라식용 칼로 만든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배율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겠는데 이제 고배율로 갈수록 위쪽에 있는 레이저로 만든 절편 단면이 훨씬 더 균일하고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훨씬 더 시력에 의해서도 우수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편 단면이라는 말씀은 이게 레이저나 칼로 각막을 잘라내고 난 후에 남아있는 면을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레이저로 라식을 하면은 훨씬 더 그 전에 그 라식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환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라식 방법에 따라 장비도 다르고 비용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원장님께서는 가장 비싼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가장 비싼 게 가장 좋다는 거는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레이저 라식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최신 장비다 보니까 비용이 더 비싸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투자 비용이나 뭐 사업이나 어떤 모든 산업이 투자나 이런 게 많을수록 비용이 더 올라가고 또 최신이나 이런 걸수록 비용이 비싸다는 건 당연한 걸 것 같은데요. 솔직히 옵티 라식이나 아이 라식, 플러스 라식 같은 이런 올레이저 라식이 일반 라식보다 더 안전하고 또 레이저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비싼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환자분들이 뭐 조건이 크게 나쁘지도 않고 또 눈이 심하지도 않은데 비싼 올레이저 라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죠. 본인 눈은 그리 많이 나쁜 눈도 아니고 해서 일반 라식을 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시면은 올레이저 라식 요즘에 더 많이 빨라지고 더 안전한 올레이저 라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사 먹을 때 더 비싸더라도 유기농 채소를 일부러 더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라식도 올레이저 라식이 있는 것처럼 라섹 자체는 라식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복이 더디고 통증도 더 많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라식처럼 올레이저 라섹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이것은 이것도 칼 대신에 레이저만 쓰는 그런 수술인가요? 예. 맞습니다. 용어 그대로 칼이나 어떤 브러쉬를 대지 않고 레이저로만 한다고 해서 올레이저 라섹입니다. 용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이 아무래도 영어로 만들어져 있고 또 다양한 이름들이 좀 최신의 이름 같으면 더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레이저 라섹이라는 게 바로 용어 그대로 레이저로만 이루어지는 라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섹이 통증도 있고 시력 회복이 늦은 반면에 각막을 더 보존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하더라도 라섹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또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망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온 게 올레이저 라섹이라고 해서 노터치 라섹이라고 합니다. 어떤 브러쉬나 어떤 칼 같은 거를 대지 않고 레이저로만 라섹 수술을 시행하는 것. 그래서 통증을 또 최소화하고 회복을 좀 빠르게 하는 최신의 방법입니다. 우리 직장인 분들이 금요일, 토요일 날 와서 수술을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정도 좀 안정화를 하시고 좀 쉬신 다음에 월요일 정도에 출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든 최신의 라섹 방법입니다. 예. 이게 수술을 받고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활발하게 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수술은 일단 무섭고 그다음에 또 통증이 심할 것 같아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통증이 심한 시술인가요? 네. 수술 시에 통증은 거의 적다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수술할 때 마취 주사로 이제 마취를 하지만 이제 안과에서 이제 라식 수술 같은 걸 할 때 안약 몇 방울 떨어뜨려서 마취가 되게 됩니다. 또 마취가 되게 되면은 뭔가 닿는 느낌 정도만 느끼지 크게 거의 아프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긴장하셔서 레이저 소리가 난다든가 기계가 좀 돈 웅하는 소리 때문에 긴장을 하셔서 더 불편하게 느끼긴 하겠지만 특별하게 통증 자체가 심하거나 그래서 수술을 못 받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긴장하시더라도 수술이 대개는 10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원장님이 금요일 날 수술을 받고 네. 월요일 날 이렇게 직장 생활 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뭐 눈이 붓는다거나 외관상 보기에 어떤 뭐 저 사람 수술 받지 않았나 이런 게 네. 드러나지 않을 정도면 한 뭐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한가요? 예, 그러시죠. 되게 수술 후에 다음날 정도 되면은 뭐 붓기나 뭐 충혈 같은 게 거의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봤을 때 수술했다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대부분이고 간혹 수술 후에 흰자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식 수술할 때 눈을 꽉 잡기 때문에 약한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다음에 라섹 수술 후에도 흰자 결막을 꽉 잡아서 출혈이 미약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되게 여성분들이 이제 미용 쪽으로 남들이 봤을 때 좀 출혈이 있는 것 때문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꼭 그렇지도 않고 대개는 시간 지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술을 하신 후에는 네. 경과 관찰을 위해서 네. 안과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추후에 방문하는 기간은 네. 어떻게 됩니까? 라식 수술한 경우는 다음날 한번 체크를 하게 됩니다. 라식 수술한 후에는 다음날 크게 아프지 않고 뭐 시력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수술할 때 그 각막 절편 뚜껑을 이렇게 잘 덮어놓는데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저절로 이제 붙어버리게 됩니다. 다음날 근데 그 각막 절편이 깨끗하게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날 한번 꼭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 후에, 뭐 3주 후에, 한 달 후에 이렇게 한 4, 5회 정도 안과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해서 뭐 이렇게 진찰하고 네. 이런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겠네요. 네. 방문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솔직히 이제 수술 상태 자체가 크게 나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서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굴절 검사, 안압, 시력 정도를 체크합니다. 이제 간혹 섬이나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이제 그런 검사가 간단히 끝나고 진료하는데 솔직히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이 검사로 여기까지 오라고 하셨냐고 그래가지고 좀 서운해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을 정도로 검사가 뭐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라식 수술 또 라섹 수술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수술에 대한 장면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라식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이 주위에 하얗게 보이는 게 각막 절편의 테두리입니다. 각막 절편을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각막 절편을 만들어도 이거를 들어 올려서 라식이기 때문에 이런 각막 절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절편 아래 레이저를 쏘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이저를 쏘면서 근시 난시를 교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라식 모습이고요. 이 근시 난시를 교정한 후에 물로 간단하게 깨끗하게 헹궈낸 다음에 이 절편 뚜껑을 다시 닫은 다음에 원위치 시킨 다음에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라식이고요. 다음은 이제 라섹 동영상입니다. 아까 궁금해하셨던 그 올레이저 라섹이란 게 브러쉬나 뭐 칼을 눈에 가지 않고 수술하는 걸 올레이저 라섹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진이 올레이저 라섹 동영상입니다. 지금 브러쉬로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물을 간단히 닦는 것입니다. 이제 닦은 다음에 레이저로만 지금 레이저를 조사하고 있는 레이저로 각막을 깎고 있는 모습이고요. 각막을 이제 깎은 다음에 단지 이제 뭐 다른 처치는 하지 않고 물로 헹궈내고 간단하게 끝나는 게 이게 올레이저 라섹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라섹에서는 이렇게 절편을 만들어내는데 예. 라섹은 절편을 만들지 않고 레이저만 그렇게 그렇죠. 시술을 하는 건가요? 절편을 만들지 않고 바로 바깥쪽에 바로 레이저를 바로 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막 바깥쪽에는 감각 신경을 건들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회복이 느리다는 게 바로 라섹의 단점이었고요. 레이저가 이렇게 밖에서 시술을 하지만은 예. 레이저가 작용하는 깊이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모양이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각막 두께 자체가 530에서 5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한마디로 0.1mm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수술하는 게 라섹 수술이라서 상당히 정교한 수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건강클리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광주 보라 안과병원 양필중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 친구들 중에서 네. 안과 의사들은 거의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예. 예, 흔히들 안과 의사들은 라식 수술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양 원장님 가족이 네. 라식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적극 권유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늦춰라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 편인가요? 예. 되게 라식의 초창기에는 라식 수술이 아주 정교하거나 그런 게 지금만큼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작업을 하거나 현미경을 보는 직업군에서는 수술에 대해서 약간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과의사나 또 현미경을 많이 본 어떤 정밀한 작업을 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수술을 좀 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라식 수술이 아까 말한 레이저나 이런 게 너무 발달해가지고 현재 이제 저희 병원 원장님도 라식을 받으셨고요. 또 제 조카도 직접 제가 라섹 수술을 해줬습니다. 흔히들 아무리 뭐 수술을 잘하는 의사라 할지라도 본인 가족은 이제 다른 의사에게 부탁하는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라섹 수술은 제가 제 손으로 제 가족을 수술해 줄 정도로 많이 안정성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또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완전한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또 방법을 선택해서 각막 두께를 충분히 남긴다면 뭐 내 가족에게도 충분히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수술입니다. 예. 임신 중에도 이렇게 시력 교정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임신 몇 개월 전에 할 거면은 몇 개월 전에는 해야 된다. 이런 뭐 판단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얼마가 지나야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여성분들이 간혹 오셔가지고 언제 임신 예정인데 수술을 언제 하면 좋겠냐 간혹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식 수술 후에 2, 3개월 정도 염증약이나 인공 눈물을 저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임신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또 임신을 한 경우, 그러니까 임산부인 경우는 임신을 하게 되면 되게 몸이 붓듯이 각막도 좀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근시가 약간 나타난다든가 이런 굴절 상태가 안정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만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2,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검사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수술 후에 시력이 도리어 떨어졌을 때, 뭐 이런 것도 간혹 생각해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일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다시 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에 누구나 근시가 다시 나타나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자분들 오시면 이제 유명한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를 예로 많이 듭니다. 그런 유명한 골프 선수도 근시가 다시 생기는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당연히 근시가 다시 생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람의 눈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어서 근시가 다시 나타나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 근시로 좀 퇴행했다고 되게 설명드립니다. 이 경우에 뭐 라식 수술이나 라식 수술 상관없이 라식, 라섹 어느 거나 잔여 각막 여분만 있다면은 다시 재수술이 가능하고요. 또 재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시력이 이전처럼 또 잘 보이게 됩니다. 예.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은 라식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라식 수술과 안구 건조증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인구의 4분의 1에서 건조증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라식 수술할 때 아까 각막 절편 뚜껑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과정 동안에 각막의 감각신경 말단 부위가 부분적으로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술하고 한두 달간은 건조증이 평소보다 좀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술하고 2,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건조증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수술 전에 평소보다 남들보다 눈이 좀 건조한 걸 좀 민감하게 느낀다든가 또 검사했을 때 눈물 양이 좀 적다든가 하는 경우는 라식보다는 라섹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식과 라섹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렌즈 삽입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안내 렌즈 삽입술, 즉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하는 그 시술은 어떤 시술입니까? 네. 심한 고도근시라든가 또 각막이 매우 얇은 경우에는 이제 각막을 레이저로 깎는 라식, 라섹 수술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각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각막을 손대지 않고 렌즈를 눈 안에 넣어서 근시 난시를 교정하는 것을 바로 렌즈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이 렌즈 삽입술 중에서 현재 이제 95%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또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게 이 ICL이라고 하는 콜라머 재질의 렌즈이고, 그래서 흔히 렌즈 삽입술 자체를 흔히 환자분들에게 이제 ICL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저 렌즈 자체 재질은 어떤 겁니까? 말씀드린 콜라머 재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눈 안에 넣어도 전혀 예. 해가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많이 수십 년 동안 이제 뭐 금속 재질인가요? 아니요. 예. 콜라머 재질 그냥 그 부드러운 예, 탄력 있는 소프트 렌즈 정도의 재질입니다. 예, 금속 재질은 아니네요. 예. 그럼 이런 그 콜라겐 재질을 콜라머 재질을 예. 삽입하는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동영상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예. 보여주십시오. 예. 수술하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술하는 과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ICL이라고 하는 렌즈 삽입술하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이제 눈 안에 넣는 과정인데요. 수술은 이제 이 ICL을 각막 주변부를 통해서 통로를 만든 다음에 눈 안에 ICL을 넣게 됩니다. ICL을 넣어서 이제 그 위치시키는 부위가 우리 홍채 뒤쪽 그리고 수정체 앞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되게 눈 안에 렌즈를 넣는다고 해서 크게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대개는 큰 통증 없이 10분 정도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금방 지금 이제 렌즈를 넣는 그림이고요. 다시 이제 애기동자 동공을 좀 줄여서 이제 수술은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예. 눈 안에 이제 위치했을 때 사진을 보시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렌즈를 눈 안에 넣는다고 해서 혹시 뭐 밖에서 보이진 않나, 또 이물감이 있진 않을까, 간혹 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눈 안에 뭐 감각신경이 눈 안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통증이나 이물감은 없고 또 눈 안에 삽입해서 이게 빠지지도 않고 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이나 뭐 일상생활이 일반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시술 방법은 백내장 시술하고 좀 비슷한 것 그렇죠. 같네요. 예. 그러니까는 백내장 수술은 이제 백내장을 제거하고 나서 렌즈 삽입술을 인공수정체를 넣는 게 백내장 수술이고, 이 렌즈 삽입술은 백내장이 아직 안 온 나이신 일반인 분들에게 그러니까 백내장이 없는 일반적인 수정체가 정상적으로 있는 위치에 ICL로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안내 렌즈 삽입술 자체가 장점이 많이 있지만 예. 단점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눈 안에 렌즈를 넣게 돼서, 그러니까는 안내 수술이기 때문에 눈 안에 뭐 안압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레이저로 이제 홍채 절개술이란 불편한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아무래도 뭐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또 백내장이 정상인보다 좀 더 일찍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이게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또 고민이 되시는 게 바로 렌즈의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도 이게 세계에서 한 군데에서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니까 가격이 이제 안 떨어지는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가격 자체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또 간혹 난시가 들어가는 토릭 ICL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문 제작하는데 한두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네, 방송에서 말해야 될지. 예, 알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되게 이제 노연성 질환으로 네. 수술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시력 교정까지 예.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즘 시술을 하고 있다는데, 예. 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말씀대로 이제 백내장 질환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성 질환으로 오는 수정체 혼탁이 오는 질환입니다. 사진에서처럼 백내장 수술은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또 그 안에 깨끗한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이런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특수한 인공수정체를 이용해서 근시 난시를 없애서 또 안경을 벗을 수도 있고요. 또 가까운 게 안 보이는 노안을 교정하는 이런 시력 교정 수술에 발전하였습니다. 예. 최근에는 특수 인공 수정체들이 많이 개발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까? 네. 요즘에는 이런 백내장 수술 시에 이런 특수 인공 수정체가 개발되면서 많은 난시를 교정한다든가 또 노안을 교정하는 특수한 인공수정체로 많이 이제 수술 후에 시력이 많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 그리고 노안 교정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제 난시가 있는 경우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교정이 안 돼서 난시가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 후에 안경으로 이제 난시를 교정해야 잘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가 나오면서 수술 후에 안경을 쓰지 않고도 그냥 먼 거리를 잘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백내장이 있고 또 난시가 있는 분들은 수술 전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또 사물이 겹쳐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일반적인 렌즈로 수술을 하면은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많이 겹쳐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난시 교정용 특수 인공수정체로 수술하게 되면은 사물이 겹쳐 보이지도 않고 선명하게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안 교정용 인공수정체인데요. 이전에 인공수정체로 수술하게 되면은 먼 거리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은 이제 돋보기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라고 개발되면서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일반적인 인공수정체로 수술하시면은 먼 거리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데 있는 뭐 설명서라든가 가까운 서류 같은 거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가까운 곳을 볼 때 돋보기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나오면서 먼 거리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도 어느 정도 돋보기를 쓰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라식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 예. 눈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 라식 수술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적게 나타납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과거보다 레이저 자체가 훨씬 더 정교해지고 섬세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빛번짐이나 이런 게 좀 더 느끼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술 후에 대개는 이제 건조한 것 때문에 특히 야간에 오후에 건조한 영향 때문에 더 눈부심이나 이런 빛번짐을 더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경우는 되게 또 안약을 넣고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되게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럼 원장님,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했을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가장 흔합니까? 라식 수술 후에요? 예,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 후에.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술을 할 때 근시 난시를 이제 교정할 때 생각보다 근시 난시가 간혹 남거나 다시 일찍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퇴행과는 좀 더 다른데 이제 우리가 레이저가 워낙 섬세하다 보니까 주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근시 난시 좀 남는 경우가 좀 간혹 있겠고요. 아까 말한 건조증 자체가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2, 3개월 정도 약을 넣으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는 아직까지 뭐 크게 부작용 경험해 보지 못해서. 예. 아까 이제 그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그 뒤에 안구 건조증이 남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심사숙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시력 교정술에 어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뭐 이런 것에 그런 질환에 알레르기 결막염이 해당이 될까요? 네.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는 경우는 평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난시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눈을 많이 비비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비비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난시가 더 많이 유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라식 라섹 수술이라고 해서 뭐 알레르기성 결막염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 그런 거는 크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아토피가 있을 정도로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 후에도 반복적으로 눈을 비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라식보다 라섹이 조금 더 안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이 시력 교정이라는 것이 주로 근시 쪽에 해당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근시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물을 멀리 본다든가, 녹색을 뭐,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녹색에 있는 숲을 많이 본다든가 이러면은 근시가 좀 천천히 올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근거가 있고 원장님께서 환자분들한테 근시가 오지 않도록 눈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건 지켜라 하는 게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근시 자체 진행을 막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말한 드림렌즈가 좀 더디게 해주는 것 말고는 금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녹색을 본다든가 가까운 거리를 집중해서 보다가 간혹 먼 거리도 보면서 눈을 좀 풀어주고 또 눈을 가볍게 마사지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근시 진행을 막아주는 것, 더디게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눈이 피로하면서 또 눈이 어느 정도 피로감이나 또 시력이 또 떨어지는 것 같은 증상을 느끼는 것을 좀 덜하게, 또 우리가 아무래도 뭐 몸이 피곤하거나 하면 병이 더 올 수 있듯이 좀 더 눈도 더 안정을 해주고 함으로써 시력이나 또 눈의 불편함을 좀 덜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뭐 드림렌즈나 백내장 수술, 또 이제 많이 알려진 라식 같은 다양한 시력 교정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또 본인에게 맞는지, 또 본인이 수술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또 정확한 검사를 한 후에 본인에게 어떤 게 맞고 또 부작용이 없을지를 정확히 하고 나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주 보라안과병원 양필중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가장 최신의 기술도 자신의 눈 상태에 맞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확한 사전검사, 전문의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KBC 건강클리닉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